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9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순서가 두 군데가 바뀌었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리를 바꿨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지금 탈환했고요. 알파벳하고 브로드컴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AI 관련 하드웨어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엔비디아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녹화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막 그 첫 번째 녹화가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는 바람에 여기에 있었던 그 막 지저분한 것들 싹 정리를 했는데 그 녹화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지웠는지 를 싸개고 새로 그리고 있던 거 고치고 새로 그리고 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일 마지막에 남은 그 차트가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짧아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녹화를 했었는데 날라갔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146.18을 뚫지 못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그 월요일은 그 하락을 했다가, 갭상승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패러렐 채널, 사실은 이 패러렐 채널은 없었던 거였어요, 지난주에. 얘만 남았었는데, 얘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탈환을 했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옆으로 모멘텀이 쭉 타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밀렸다가 훅 치고 올라오면서 요 패러렐 채널, 요 트렌드 라인을 다시 캐치업을 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올라가서 얘를 저항선으로 사실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뚫렸다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얘까지 커버를 하면은 전체적인 그 패러렐 채널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그러면 얘가 여기서도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녹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던 다운 패러렐 채널이 있었던 것도 뭐 놔둘 필요가 없어졌죠. 얘도 사실은 지워야 되는데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는 이렇게 내려왔구나 라는 거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놓고 여기서 뭐 하나 더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안 그린 것 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는 것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역사상 고점 만들었고 얘가 전 고점이고 이전에 있는 역사상 고점이죠. 그리고 거기가 저항선이 될 거고요.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뭐 내려올 가능성 좀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 레벨들 이렇게 있는 트렌드 라인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얘는 왜 3포인트일까요? 2포인트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되게 길게 많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핵심은 그거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엔비디아를 잘 이해하시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정도로 핵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딱히 뭐 없습니다. 요거 따라서 올라갔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한번 출렁 내려와서 473.34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쭉쭉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올라가서
이제 중간 라인도 뚫고 올라가서 도지 만들면서 이 위에 있는 상한선까지 올라가서 얘는 엔비디아보다 더 밀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심지어 이 패러렐 채널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 그룹핑 한 거에 인디펜던트하게 얘하고 전혀 연결된 뭐 이런 것들, 그 그룹과 그룹을 연결되는 선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이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얘는 뭐 얘네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신고점, 그 역사상 신고점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지지저항선 이런 거 없어서 밑에서 로하이 레퍼런스 하나 그려서 제일 가까운 로하이 레퍼런스 하나 그려놓고 얘가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라인 하나 그려놓은 거가 있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뭐 이게 다시 끌려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 있는 레벨들이 다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랠리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하나요? 앞에서 너무 진을 빼놔서 그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뭐 하나하나 지우고 그 새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우는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면서 되게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런 거 다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벨들도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들 지웠습니다. 다른 그 주식들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짧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게 여기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정도, 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은 애플이네요. 애플. 네, 애플도 여기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다 지웠어요. 그런데 다 모르게 됐죠. 그리고 뭐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뭐 다운 패러렐 채널 있는 것도 싹싹싹 다 지웠는데, 얘도 이 옆에 하나, 둘, 세 개가 원래 있었는데 걔네들도 1, 2, 3을 지우고 4번만 남겨놓은, 이게 3번이었죠. 1, 2번 있었던 거를 지우고 요거 3번만 남겨놨고 요게 4번째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4번째 그 4번, 네 번째 그린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게 지난주에 뚫릴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거를 놓고 있는데, 월요일에 한 방에 뚫려버렸고 도지 만들었죠. 도지 만들고 도지만 4개. 뭐 화요일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 중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만 그냥 이 패러렐 채널 일단 가려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가리고 얘기를 하면, 보시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 네 번째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여기 저항을 받은 거를 뚫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만들었었던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 다 지난주에 있었던 다운 트렌드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얘에서 저항을 받고, 그래서 얘는 뚫고 올라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지금 4포인트 된 거 2포인트로 줄이고, 여기서 이게 지금 200에 해당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200에서 지지를 받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과 200 레벨의 삼각형이 요 좁은 영역에서 우자우자 이렇게 돼서 일주일치의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 삼각형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건 아래로 내려가건 할 텐데, 위로 올라가도 뭐 여기 206.59까지 가는 게 과연 쉽게 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고, 보시다시피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이게 뚫린다고 해도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의 실제로 많이 작용을 했었던 지지선도 있어서 내려와도 여기가 한 개,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 사용으로 가능, 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반드시 요 삼각형의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방향은 정할 텐데, 지가 방향을 정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래서 애플은 큰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싹 깔끔하게 지웠고요. 다른 그 레벨 같은 것들도 싹 지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됐고, 다음 주 전망은 여기 이 근처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3개가 끝났네요. 그 다음에 아마존 보실까요?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도, 뭐 되게 깔끔해 보이죠?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자, 여기 전에 말씀드린 그룹,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이렇게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 포인트와 뭐 이 포인트, 내지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이 갭 상승으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안에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나 무슨 레벨 같은 것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그룹과 다른 그룹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과 또 하나의 그룹의 각각의 포인트로 트렌드 라인이나 레벨을 그리는 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레벨은 그릴 수 있구나,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요런 트렌드 라인은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주 필요하지 않으면 안 그린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갭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뭐 이쯤에서 이 정도까지만 갭 상승을 해서 하면은 뭔가 이 트렌드 연속성 같은 게 좀 보이면 그나마 또 이렇게 그리는 게 허용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은 이거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나중에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기는 하는데, 얘가 뭔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는 없다. 오히려 뭐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 얘가 트렌드 라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정도. 그리고 지난주 걸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에 밀려 내려왔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것도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얘는 뭐 이렇게 큰 트렌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한번 쉬어는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33까지는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개에서 뭐 살짝 쉬어가는 정도만 하지 저항선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아마존도 다음 주에는, 그 7월 첫째 주에는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브로드컴도 보면 여기에 있는 뭐 다른 잡다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다 정리하고, 일단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만 좀 남겨놓았고,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온 얘도 그냥 일단 하나하나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지난주 없었던 거 하나 그려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렸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되었었다가 월요일에 살짝 양봉 만들어서 255.32에서 얘를 넘어가지 못했죠. 여기서 이 라인이 이 레벨이 되게 중요했죠. 계속 저항을 받아가지고 얘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갭 상승을 하면서 얘가 뚫려버렸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해서 도지 만들고, 또 여기 이 레벨에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갔고,
여기서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거의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고 음봉 만들면서 도지 만드는 상황. 그래서 이게 더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막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 라인은 그 레벨 하나 그려준다면 뭐 이 정도 레벨을 그려줄 수 있는 거고,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가 뭐 일단 한번 뚫리긴 했지만 도지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가파른 트렌드 라인, 임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일단은 걸쳐서 깨지게 된다고 해도 사실 여기 이 전고점이 세죠.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이 좁은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존재해서 저항선으로 지지선이죠.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고점도 만만치 않은 고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그려놓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뭐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도 있게 해서 얘가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놈이 이미 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 255.32까지 내려오게 되면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이 두 개의 지지선, 뭐 얘도 지지선이지만 이 두 개의 지지선이 강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로아의 레퍼런스 그릴 필요 없이 이런 트렌드 라인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로아이 그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그죠?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랠리 치면은 여기까지 간다고, 이 트렌드 라인까지 가고 여기서 올라가면, 그게 아니면은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도 재밌었는데 이번에 왜 재밌었느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있어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원래 이게 있었죠. 자,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올라가는 걸 0으로 1로 놓고 여기서 61.8% 라인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여기 61.8% 나와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했는데, 월요일에는 더 일단은 밀려서 내려왔어요. 더 밀려서 내려와가지고 50% 라인까지 거의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웠나? 지웠네요. 그런데 사실 이 패러렐 채널이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어디 있었냐면, 패러렐 다시 그리면 피보나치가 아니라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었다고요. 지난주 그 동영상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였거나 뭐 이거거나 뭐 이렇게 있었어요. 여긴가 보다. 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고 얘가 튀어나왔는데, 이걸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를 수정을 해서 얘가 아니라 이걸 따라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얘로 수정을 하자. 그래서 수정을 한 패러렐 채널이 이거를 이렇게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더 그럴싸한 패러렐 채널이 되었구나 라는 거였고, 그게 그 알파벳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얘가 더 이쪽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였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이 아니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아니라,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로 놓고 얘를 61.8% 라인을 보면 181.64에 해당되죠. 181.64면은 얘가 181.11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시면.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1에서 0으로 내려왔다가 61.8% 라인까지 거의 왔다가 거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0에서 61.8%까지 왔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얘하고 0하고 1을 해서 여기서 또 61.8% 라인에서 다시 치고 올라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다시 얘가 1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61.11 아니면 681.11, 681.11, 681.64 이 레인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갈 것이냐, 아니면 걔를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무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해줄 수 있냐면, 얘를 0으로 놓고, 얘 1이 아니라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1로 놨을 때 1.618 라인이 어디냐? 192.91이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얘를 뚫고 올라가면 192.91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라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 192.91 라인도 되게 중요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192.91 얘를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빨간색으로 192.91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 것인지, 예? 저게 그래서 중요한 레벨이 되었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러렐 채널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61.8% 라인, 또 얘하고 얘를 놨을 때 얘가 61.8% 라인에서 이렇게 또 지지를 받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두 개를 보고, 또 심지어 금요일 날에는 178.77에 있는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사실 없지는 않죠. 더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192.91까지 갈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다시 밀려 내려오면은 요 레벨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 패럴 170.63 여기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숨겨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알파벳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랑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알파벳을 좀 길게 했는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먼저 실패한 동영상에서는 굉장히 오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 남았죠? 네, 메타. 네, 메타도 여기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681.01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화, 수, 목, 금까지 쭉 올라갔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이 트렌드 라인도 살아있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전전주에는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뚫렸고, 더 밑에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데서 저항을 받았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린 거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요 밑에서 얘하고 얘로 만든 요런 트렌드 라인도 나중에 떨어질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까지 얘가 이 5개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얘가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전고점 많이 뚫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타가 지금 부진한 게 아니에요. 쭉 치고 올라와서 거의 V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못 뚫었죠. 그런데 여기에 트렌드 라인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저항선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전고점을 뚫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밀려 내려와도 여기 있는 지지선들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지금 740이군요. 740.91 여기와 710.79 더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681.01 요 레인지에서 갇혀있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매크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더 치고 쭉쭉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기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이런 트렌드 라인들이 막 있는 반면에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그릴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뭐 이렇게 다시 그려준다거나 원래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인데 예? 이런 거를 그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얘도 지금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고 치면 뭐 이 정도까지 여기도 지금 이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를 뭐 또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애라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이 위로 올릴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로우 하이 레퍼런스로 한다고 하면 너무 말이 안 되게 높은 애들밖에 그릴 수가 없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왜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고점 역할을 해주는 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로우에서 이렇게 해서 이 근처에 뭔가 그 레퍼런스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가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오는 바람에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그릴 수 있는 라인이 얘밖에 없는데 하이 포인트가 그거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밑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렇게 로우 하이를 한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걸 뚫고라도 그려진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 놈이 그나마 지금 저항선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좀 더 트릭을 쓴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라인들을 연결한 선들, 뭐 이런 라인, 아니면 이런 라인, 아니면 이런 라인, 이런 거 될 텐데, 이거는 사실 트렌드가 아니죠? 그냥 뭐, 어거지로 붙인 거밖에 안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트렌드 라인 같은 게 있고, 그죠? 그런 트렌드 라인 같은 게 있고, 거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패러렐 채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 얘랑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이 정도로 패러렐 채널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위쪽 상한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위에 있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뭐 이렇게 만들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레벨 깨기가 쉽지 않나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지금 되게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된 게. 근데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은 뭔가 레퍼런스라고 했는데 그나마 얘도 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제일 만만하네 또. 그래서 메타는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밀려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거 밀려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트라이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여기서 트렌드 라인 같은 걸로 저항선이 형성이 되고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앞에 놓친 설명들 거의 다 커버를 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매크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지금 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 그 전주까지만 해도 뭐 전쟁 이런 게 메인이었죠. 근데 이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소강 상태, 뭐 전쟁은 계속하고 서로 공격은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새로 크게 병력을 그 도네츠크인가요?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나?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집결시켜가지고 뭐 제일 마지막 뭐 파이널 공세를 러시아에서 한다는 등 뭐 그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런 거에다가 이스라엘, 이란 그것도 뭐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서로 공격이 끝난 것도 아닌 상황,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일단 유가 떨어진 거 보면은 큰 그 지역의 불확실성은 제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 국내 정치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당장 7월 초에 7월 9일인가요? 7월 9일에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고 그거를 이제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연장을 하거나 유예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되는 쪽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들은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7월 9일까지 최종 버전의 서명이 될 것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중국하고도 협정을 체결해서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서명된 게 제네바에서 합의됐었던 것 정도 레벨이라면 뭐 히터류나 이런 거 하고 나머지 그냥 관세는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래서 뭐 30%, 50%뭐 그 사이, 이걸 그럼 해결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관세가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장 7월부터도 인하가 가능하다. 뭐 9월에는 확실하게 인하할 거다. 그 기준금리를. 그리고 뭐 2번이 아니라 3번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주식시장을 보면 여러 번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말씀드렸지만 악재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호재는 되게 민감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호재에 막 신나가지고 랠리를 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오를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릅니다. 그 얘기는 사겠다는 사람이 돈을 들고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여유 자금,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춘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그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은 그대로 있거나 더 적어지거나. 왜냐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산 분위기네, 팔기는커녕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났죠. 그럼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센티멘트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그리디 마켓,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리디 마켓으로 가고 있고 그것 자체들이 다 펀더멘탈에서 멀어지면서 버블이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틀렸어. 인코렉트가 아니에요. 코렉트예요. 왜냐하면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샀던 사람들이 펀더멘탈에 받쳐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버블이 퍽 하고 터지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조금이라도 주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날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가격이 오르면 사야지.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사서 더 비싸게 주고 파는 게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되게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 거기에다가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다? 그러면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된다? 오,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관리를 하기는커녕 미국 정부는 더 부추기고 있죠.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고 난리 치고 있죠. 심지어 FOMC에 있는 분들도 기준금리 내릴 거다. 지금 내리는 게 맞다. 왜? 인플레이션 타겟은 2%인데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3% 이상 4%로 유지를 하는 게 옳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그 숫자 맞추려고 내린다? 와, 이거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매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파였었던 사람도 지금 다 비둘기파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처럼 보이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좀 시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관찰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때 올라타서 돈을 안 벌면 바보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 이런 마켓에서 랠리가 지속되는 마켓에서 이건 잘못됐어 하고서 트레이딩 안 하는 게 바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옳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버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타셨더라도 조금만 수틀리고 안 들어가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녹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거의 저는 지금 2시간 이상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마켓을 보실 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강의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8일 저녁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 강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녹화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뭐 아직 혹시 시간 놓치신 분이 있으면 아직도 수강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신 첫 강의는 녹화된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직도 그 수강 링크 오픈돼 있으니까 그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이랑 주식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 그 다이렉트 메시지나 페북 메신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은 이런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